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의 지원분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예고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차전지에 대한 짤막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실적 시즌과 함께 좀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실적 발표를 다 한 상태여서 실적도 하나하나씩 좀 보는 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LG엔솔부터 볼까요? 예, LG엔솔. 이게 지금 발표하는 날 제가 이게 데이터를 좀 끌고 온 거여가지고 시가총액은 좀 변했을 거예요. 지금 83조 나와 있고요. 한번 볼까? LG엔솔을 지금 오늘자에 제가 시총을 잘 안 봤어요. 예, 80조 깼네요. 75조네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이 6조 1000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온 건가요? 네, 1900억이 나왔습니다. 네, 1900억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액이 줄어드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이미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었던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사안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감소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변할 만한 요인들이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고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하고 유럽의 판매량이 감소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평균 판매 단가도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놓고 봤었을 때 업황의 정상궤도로 진입을 해야 되는 그 시기 자체가 이 업계 내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라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참 고민 아닌 고민입니다. 네, 네. 다만 여기서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뭐 ESS 시장이라든지 뭐 LFP의 공동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4680으로 대표되는 폼팩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 가능은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뭐 사실은 에코프로 BM을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이제 39억인데 이게 시장에서는 그냥 마이너스를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39억이 나왔어요. 뭐 이거는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2분기 실적이 왜 갑자기 이제 플러스로 나왔냐라는 건데 1분기하고 똑같습니다. 재고평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환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의 실적하고 2분기의 실적이 동일해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되면 매출액에 대한 변화는 매출액이 너무 작아요. 매출액이 또 하락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산업이죠. 고객사. 뭐 LG엔솔, 그다음에 삼성의 주요 고객사는 이제 뭐 LG엔솔은 아니더라도 삼성 SDI와 SKU. 이쪽에 판매량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 BM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전히 메탈 가격이죠.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톤 단위로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죠. 예, 당연히 자연스럽죠. 예,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근데 이거를 막연하게 지금 이 맹목적으로 2차원지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뭐 성장할 거야. 뭐 줍줍해야 되는 시기야. 이런 형태로 많이들 뭐 열성 투자자들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크죠. 네,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당연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양극재 판매 단가도 반등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시게 되면 뭐 삼성 SDI 정도가 될 텐데 영업이익이 이제 YOY 기준으로는 3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분기가 이제 4,500억이었으니까 2,800을 만들어냈죠. 전지사업부의 매출액이 이제 3조 9천 정도 나왔고 이게 YOY 기준으로는 한 28%?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2천억 초반대 나왔는데 이게 YOY 기준으로는 이제 40%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 그나마 이제 전자재료 사업부가 영업이익을 좀 만들어내면서 조금 이제 좀 보탬이 된 거죠. 여전히 똑같아요. 이 전지 사업에 대한 전체 매출 자체, 그러니까 EV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를 한 영향을 뭐 그대로 다 받은 겁니다. 그나마 이제 뭐 흔히 이제 이차전지를 볼 때 무슨 바인딩 계약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인딩 계약도 여러분들 이 바인딩 계약이 뭐 계약은 계약이에요. 예, 계약은 계약입니다. 근데 그 디테일한 조항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인딩 계약을 할 때 여러분들 물론 약속을 못 지키는 또는 내가 업황의 둔화 부분들로 인해서 이 바인딩 계약의 전체 물량들을 다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페널티 성격인 거죠. 근데 그 부분 역시도 어, 계속 지연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바인딩 계약에서 그 시기에 딱 들어가고 그 시기에 딱 들어가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황에 대한 아니 뭐 최종적인 자동차 판매 기업 또는 이제 제조 기업이 주문을 안 내면은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그냥 바인딩 계약이야, 바인딩 계약 그것만 믿고 하시게 되면은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상식선에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선에서. 상식선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반기에 캐펙스 투자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2배 정도 증가가 된 거는 맞습니다. 네, 증가가 됐고요. 네, 그나마 이제 삼성 SDI는 좀 뭐 볼만한 내용들은 있죠. 그러니까 ESS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전고체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이게 좀 너무 또 길게 이어질 가능성 그 다음에 EV향 LFP나 뭐 NMX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플랫폼이 이제 개발이 완료 예정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와야 된다고 되면 2026년도 양산 예정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감들은 부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매출인가 영업이익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투자되는 투자 금액, 그러니까 비용이죠, 비용. 네, 비용 부분들을 지금과 같은 실적으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뭐죠, 여러분들? 예, 유상증자입니다. 증자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되게 리스크가 커요, 이차전지. 이건 제 개인적인 뭐 생각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속도로 업황에 대한 스토리들이 살아나는데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유중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뭔가 예측하고 있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문제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상반기는 뭐 좋아, 뭐 다 좋아,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상반기 뭐 캐즘이야, 뭐 안 좋을 거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으로 출발을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거 역시도 실적들이 하나씩 발표가 될 때마다 하반기에도 좀 쉽지 않겠지 않냐 라는 의견들이 지금 굉장히 좀 큰 주류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글로벌 1위라고 할 수 있는 이 CATL 실적 보세요, 여러분들. 매출액은 줄었던 반면에 그쵸? YOY 기준 줄었어요. 그리고 QQ 기준은 좀 성장을 했습니다. 순이익은 13%입니다. YOY 17%.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이 변화 흐름들이 뭐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건지 아니면 중국이 물론 이제 정부의 지원이 있죠. 예, 이구한 씨는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지원책들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 기반의 배터리 기업들, 중국 배터리 2차원지 소재 기업들의 실적은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게 우리만 캐짐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가 좋아요, 뭐 이게 좋습니다, 뭐 4680 배터리가 뭐 좋습니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업황이 좋냐 이거죠. 안 좋아 여러분들. 그쵸? 예.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의 속도가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주가도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요. 그런데 이 상승에 대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잖아요. 근데 주가는 이미 이런 식으로 가 있어. 그럼 이거는 여기에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간 거예요. 주가가 먼저 크게 선반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산업의 성장 속도만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하 급수로 성장했었을 때의 이 기준치를 가지고 앞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가하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 책정하라는 주가의 괴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그냥 산업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꾸준하게 가는데 이 산업의 성장, 그러니까 파이가 꾸준하게 가는 거하고 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같이 동행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냥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예.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주가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지금 이 시간에도 팔려요. 엄청나게 팔립니다. 그쵸?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 철강 기업들 지금도 팔려요. 그쵸?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 NCC 단지 보세요. 팔려요, 여러분들. 화학 제품 안 씁니까? 씁니다. 철강 안 써요? 써요. 핸드폰 안 씁니까? 씁니다. 자동차 타고 다녀요. 배속 바뀌어요. 근데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뭐 실적 잠깐 좋았어? 시장의 업황 사이클이 돌아? 그럼 그때 잠깐 올라오고. 또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다시 꺾이고. 이런 식의 그냥 평범한 사이클 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2차 전지들의 기업들을 보면서 성장주의 타이틀을 달아줄 수가 없어요. 달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부분들 역시도 물론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로서의 영향을 지위를 딱 부여를 하면서 와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열광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걸린 돈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자 예를 한번 볼게요.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이 작년보다 29% 하락을 했습니다. 예. 왜 하락했을까요? 인기가 없으면 하락합니다. 그죠? 예. 우리 중고차 많이 사잖아요. 그죠? 예. 저도 뭐 중고차를 몇 번 구매를 해봤었고 인기 있는 차종하고 인기 없는 차종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부동산을 빼고 나서 착각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자산 역할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중고 거래가 되게 활발한 시장이 중고차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중고차 가격의 지수를 통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측정을 하고 하는 건데, 그냥 중고차 시장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노후화된 뭐 외제차를 사게 됐었을 때 가격의 감가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보증 기간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수리비 이거잖아요. 전기차도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예.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터리의 성능은 줄어들 거고요. 그럼 배터리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받아야 되는, 리페어를 받아야 되는, 리플레이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배터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겠죠. 예. 뭐 차 가격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사안들, 정부 정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시기에 자동차 시장에 대변화가 일어났었던 거는 어찌됐든 정부가 나서가지고 전기차의 프로모션을 준비를 해준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 유인책도 던져줬었고, 그리고 뭔가 이제 강제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었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사업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뭐 좋은 모멘텀들을 받으면서 주가가 당연히 상승을 하는 거고, 성장성과 기대감들을 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금 막 전기차들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7, 8년이 지났으니까. 그 가격들을 보면서 시장에서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의 이 부분들이 뭔가 만족도를 높여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고차는 당연히 빠질 거고, 중고차가 빠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신차에 대한 매력도 같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리스크도 있고요. 충전 당연히 불편하죠. 아직까지. 물론 기술 개발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충전이 이루어지고,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이 사용자들, 운전자들, 소유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진짜 성장해야죠.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쵸? 뭐 물론 이제 한계는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그 전까지, 그 비율을 맞추기 전까지는 관련 종목은 당연히 성장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상황들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유미코아죠. 이게 유럽의 대표 2차원지 소재 기업입니다. 이 기업조차도 상반기에 2조 4천억 손실을 냈고요. 유럽 캐나다 공장 건설도 연기를 했습니다.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2차원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맹목적으로 2차원지를 신봉하는 요 투자자들, 극소수의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가 뭐 이렇게 유럽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 당연히 뭐 중국 시장 관세 때리면서 뭐 들어가는데 좀 약간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또 미국하고 유럽은.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은, 그러니까 아니 미국하고 유럽은다. 유럽과 중국 같은 경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 유럽의 차량들을 중국에다가 팔아야 되는데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관세 이야기 나왔을 때 독일의 BMW나 관세 나는 우리는 반대한다 이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자기네 사업에 직격탄을 맞거든. 예, 서로 국가 간에 싸워버리게 되면.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뭐 관세 올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약속대련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연하게 이차전지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아니에요. 유미코어 같은 경우도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다 보니 유럽과 캐나다 공장 건설도 연기를 하겠다. 근데 이 연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찾을 수 있어? 라고 어떻게 자신하냐 이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막연하게 저 자리를 우리나라가 뭐 중국의 점유율을 뺏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더 차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왜 그런 거는 변수에 두질 않아.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나라 이차원지가 중국, 유럽 시장이나 뭐 여타 이제 미국을 제외한 어차피 북미 시장은 중국이 못 들어가니까 빼더라도 우리나라가 들어가가지고 경쟁력 있게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무언가 액션을 딱 보여줘.
퍼포먼스를 딱 보여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주가 바로 반응해요. 시장이 어떤 데인데, 주식시장이 어떤 데인데, 독사 같은 데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반영합니다, 그거. 어우, 좋아. 바로 반영해요. 반영 안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얘기만 좀 함께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약점을 얘기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예. 우리나라 최근 들어서 이제 해리스, 그러니까 이제 뭐 8월달 초에 이제 추대가 되죠. 근데 뭐 이미 뭐 추대는 거의 뭐 확정이고요. 확정이고요. 트럼프와 이제 해리스의 이제 대선 구도가 잡혀 있는 상황들인데, 뭐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많이 해요.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해리스의 인기도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안에 되게 빠르게 올라온 건 맞습니다. 예, 맞는데 이게 초기의 열기인지 아니면 정말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엄청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본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사들만 읽어보면,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만 읽어보면 해리스가 트럼프하고 이제 박빙의 승부를 벌일 수 있을 거야라는 쪽으로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막상 미국의 이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아직은 많이 높아요. 아직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심할 구간들은 아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차전지 입장에서는 해리스 부통령보다는 트럼프가 껄끄럽죠. 그러니까 모든 산업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나온다는 건 되게 불안하거든요. 물론 이제 강점이 생기는 산업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 요소이고 변동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입장, 2차전지 입장에서는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오는 거죠. 불안 요소로 다가오는 거죠. 일단은 발언에 대한 수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뭐 계속 언급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취임 첫날 전기차 뭐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폐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전기차에 나는 뭐 빅팬이다 뭐 이런 단어들도 써가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트럼프가 지지 선언을 했었을 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빅팬이야라고 했던 건데, 트럼프가 이제 매 월마다 지원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후원금 지급 안 하겠다. 거기서 이제 사회가 어떻게 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전기차에 대한 의무 정책을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자의 피해가 되고 중국 자동차 대상 최대 200% 관세 폭탄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셔도 돼. 200% 해요. 뭐 이미 북미에서 차가 안 팔리는데 무슨 200%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이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방법들을 찾아내겠죠. 그래서 아마 뭐 캐나다 쪽이라든지 이런 쪽 얘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머리 좀 잘 굴리다 보면 중국 애들도 뭔가 방법들을 찾아내겠죠. 그럼 찾아내게 되면 또 미국의 정부는 또 그 방법들을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또 강구를 할 거고, 뭐 그거는 지금 이거를 고민할 필요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차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 사람만 사라. 사고 싶은 사람만 사라. 경쟁해라, 너희들.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놔서 전기차를 잘 팔아라, 너희들. 이거예요. 가격을 뭐 내연기관차하고 똑같이 하든, 아니면 그러니까 전기차의 의무 정책을 폐기를 하겠다라는 거면 충전 인프라 역시도 지원에 대해서 줄이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를 모는 데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은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족인 거잖아요. 불편함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사실은 정부가 나서가지고 뭔가 정책적으로 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든, 아니면 강제 사항들을 둬가지고 많은 전 지역에 깔리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전기차의 보급 속도 자체는 기존보다도 더 느려질 수 있으니 기업의 이익 부분들 늘어나긴 하겠죠. 전기차가 판매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대신에 각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겠지. 그러면 기업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뭐 성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그죠?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겠죠. 거기서 오는 리스크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딱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것들의 반응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선 후보를 받아들이면서 그린 뉴 스킨, 그린 에너지 이즈 스킨 이러고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친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전기차 폐지다 이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예, 그거 뭐 오기도 할 수도 있고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예, 뭐 그런 걸로 끄집어가지고 무슨 뭐 전기차 뭐 어땠대 저땠대 막 몰아가는 거에 여러분들 거기에 반응들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뭐 시장에서 전기차 의무화 폐지하겠다라는 거. 전기차는 좋아하지만 전기차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린 뉴스캠 이거 얘기했어요. 그린 에너지 IRA 폐지 안 해요. 못합니다. 얘네들. 폐지가 아니고 축소라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기자가 뭐 의도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뭐 그거 정정해가지고 이미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니 뭐 그거는 별 의미는 아닐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봤었을 때 이차전지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을 만한 내용들이 확실히 없습니다, 여러분. 네, 확실히 없어요. 뭐 그거는 있는 그대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산업이 여러 개가 있죠. 반도체, 자동차, 수출 비중 자체가 높은 거기에 이제 하나까지 더 얹혀서 세계 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는 주요 품목으로 올라서는 거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반가울 만한 내용들이긴 한데 네, 그것과는 다르게 주식 투자의 결과물들은 각각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온전히 다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하게 되면 좀 올바르게 판단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짧게나마 몇몇 이슈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가 좀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당분간은 시장에서에 대한 투심을 돌릴 만한 이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확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주가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본질은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외부 변수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에 치우쳐가지고 굉장히 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매도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뭐 기사 뭐 오류 정정이라든지 뭐 금투세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공매도도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공매도 뭐 불법 공매도 뭐 불법 공매도가 2차전지에만 국한돼 있나요? 아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그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의 이 공매도 규정에 대한 불합리성은 모든 투자들이 다 인식을 하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제도 수정을 해 나가고 그거에 대한 시행 부분들이 이미 예고가 돼 있는 상황들이니까 좋습니다. 뭐 일부 뭐 불법 공매도, 뭐 이제 법규 안에서 움직이는 공매도가 아니고 취해법권적으로다가 외부에서 움직이는 공매도가 있다고 치자.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예. 뭐 있더라도 기업의 실적이나 업황 부분들이 돌아서게 되면 작년도처럼 뭐 손실 보겠죠. 간단하죠? 네. 손실 보겠죠.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네. 그냥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공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업황이 개선되잖아요? 공매도 얘기는 아마 쏙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 게 뭘까? 그리고 그러니까 공매도에 매몰되어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매도에 매몰되어 있지 마세요. 아니, 뭐 미국의 엘버말도 그렇고 유미코어도 그렇고 전체 글로벌 2차전지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의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나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나라 불법 공매도가 뭐 앨범의 주가를 끌어내렸나요? 아니죠.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단순해요. 그냥 업황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업황이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 또 뭐 얘가 있을까? 검투세? 검투세도 영향을 받겠죠? 네, 뭐 이차전지도 시장의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 전체 시장의 문제인 거지. 2차전지에 국한돼서 또 생각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네, 전체 시장. 그러니까 봉투세가 뭐 유예가 되든 폐지가 되든 폐지가 돼야 되는데 그죠? 네. 아무튼 폐지가 되는 쪽 또는 이제 유예 쪽으로 갔었을 때 시장이 이러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뭔가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거치게 되면 뭐 좋은 분위기는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 그 섹터가 대장주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황에 대한 속도가 다소 조금 다른 섹터군들 대비해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음, 상승분이 좀 제한적이겠죠. 그러니까 본질을 까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질 이외의 것들로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예, 그리고 시선을 돌리려고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냥 이차전지는 업황이 좋아지면 다 해결될 내용이에요. 그것들만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좀 이야기하는 식으로 뭐냐 그냥 컨텐츠를 녹화를 한번 해봤는데 약간은 좀 뭔가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들로 말씀 좀 드렸으니까 네,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뭐 이차전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코스닥도 좀 빨리 올라오잖아요. 지수 자체가 빨리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했었을 때 이차전지가 뭐 좋은 방향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좋은 뭔가 스토리들을 그려주게 되면 저 역시도 지금쯤이면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가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